이준석의 신당 창당이 임박한 가운데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힙니다. 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 의사를 밝힌 후 이준석이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언론에 허은하 의원에 대한 탈당 예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과거 음주운전 논란이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내년 총선과 관련해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등이 각각 출범할 경우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해 국민의힘이 오차범인의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른바 천하용인종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천하람과 이기인 경기도 의원 이 두 명이었습니다.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일찌감치 당의 잔류를 천명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한 사람은 허은하 의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허 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인데요. 비례대표 의원인 허 의원이 만약 자진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준석 신당 합류에 장애로 작용해서 허 의원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허은하 의원이 결심을 굳힌 듯합니다. 이준석의 신당 창당이 임박한 가운데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허 의원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신상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상 관련 기자회견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 의사를 밝힌 후 이준석이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칭 개혁신당은 천하람 이기인 공동창당준비위원과 함께 허은하 의원이 더해졌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허 의원의 지난 과거 음주 경력 이력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 허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과거 음주 경력 이력이 다시 회자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이겠지만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또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의 공천이 얼마나 개떡 같았는지 다시 한번 여실히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은 당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9번으로 공천을 받은 자칭 이미지 전략가 허은하가 과거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 의해 인재 영입 7호로 발탁됐다는 것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통상 만취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허은하는 2006년 5월 5일 벌금 100만 원, 2009년 11월 5일 벌금 200만 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2006년 당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25%일 경우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논란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허은하의 과거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6일 허은하는 MBN 방송에 출연해 음주운전 및 뺑소니로 일가족 차량을 들이받은 트럭 운전자가 특수상해로 입건된 사건을 다루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살인미수로서의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2번이나 한 사람이 방송에 나와 할 소리는 아니었죠. 그리고 또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 당시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허은하의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공천을 줬다는 것입니다. 당시 염동열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허은하의 경우 10년이 넘었고 그 이후로 상습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토론을 통해 신중하게 비례 공천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허은하는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당선권인 19번으로 공천을 받아 결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유사한 논란이 있었던 정의당은 음주운전 이력자를 사실상 공천에서 취소했었는데요. 신장식 변호사는 정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음주운전 경력이 드러나면서 당의 권고를 받고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도덕성 기준에서 정의당에도 밀렸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두 번의 음주운전을 했던 허은하 의원이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모로 환영할 일인 듯합니다.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는 허은하를 품고 어떻게 똑같은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을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준석 신당과 관련한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있었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22대 총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률이다, 비슷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죠. 지난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총선 위기론이 있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그 격차가 많이 좁혀졌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전 양상이라는 게 신년 여론조사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등이 각각 출범할 경우에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해 국민의힘이 오차범위의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TV조선과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총선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응답과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33%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총선 승부처로 여겨지는 수도권을 보면 서울에서는 35%가 국민의힘, 28%가 민주당을 지지해서 국민의힘이 우세한 반면 인천 경기에서는 37%가 민주당, 28%가 국민의힘을 지지해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이 창당됐을 경우를 가정한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28%, 민주당 25%, 이준석 신당 7%, 이낙연 신당 4% 순이었습니다. 기존 정당 지지율 조사 때와 비교하면 민주당의 지지율 감소폭은 8%포인트로 국민의힘 지지율 감소폭 5%포인트보다 더 컸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현상은 왜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인 이준석 신당의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성향 유권자의 표심이 생각보다 많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의미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 당대표이자 문정권의 총리 출신인 이낙연 신당으로 표가 분산됨과 동시에 이준석 신당 쪽으로도 중도 내지 좌파 성향 유권자들이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신당 7%, 이낙연 신당 4%,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될지 미지수이지만 또 이게 실제 득표율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준석, 이낙연 신당이 모두 총선에 등장한다면 국민의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타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준석이 준비하고 있는 개혁신당과 이낙연이 준비하는 신당의 후보들이 당선은 되지 못하겠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또는 영남권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등 여야 접전 지역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득표율 1, 2%로 당락이 결정되는 이른바 접전 지역에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민주당 표를 더 잠식하는 것이라면 땡큐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